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학생활과 진로 4주차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주 3주차에는 각 학부 교수님, 그리고 또 전공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잘 들으셨나요? 아마 실시간으로 했던 학과도 있었을 거고, 또 영상만 보는 학과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학과에 대한 정보와 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다면 성공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시스템 중 그 통합 역량 개발 시스템을 통해서도 교수님이나 또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담 예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잘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1주차 과제이자 중간고사 대체 과제인 이 학습 진단 검사의 경우에 이번 그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꼭 그때까지는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학생활 중에 학점의 의미와 학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학점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 중요성과 또 그 취업 단계에서의 그 학점의 역할, 그리고 학점의 구조 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학점 관리 방법에 대한 요소, 또 출석과 과제에서는 이 개인 과제나 팀 프로젝트, 그리고 또 뭐 교수님한테 메일을 작성하는 방법, 또는 시험에서의 어떤 그 노트 필기나 어떤 그 수업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학점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그 학생들의 특성이나 또 학년별 학점 관리 등 그 학점 관리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목만 보셔도 아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학생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학점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학점 관리가요,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간 내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라는 부분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사실은 이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분들 대부분이 이 학점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학점이라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대체 학점이라는 게 뭐고 도대체 왜 중요한가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렇다면 학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뭘 관리해야 돼? 나의 생활 전반을 물론 다 관리해야 되지만 특히 그 안에서도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돼?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엔 그렇다면 내가 관리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특히나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특히나 학년별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요, 대학교에 입학을 한 신입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혹시 대학 입학하면서 나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뭐 나름대로 나는 있었어 나 너무 많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싶어. 뭐 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지금 혹시 1학년이 아니라 이제 2학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내가 작년에는 학교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다녔으니까 올해는 좀 학교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자, 이 조사는요, 2017년도, 그 얘기 뭐예요? 코로나 이전에 조사를 했다라는 것 감안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위가요. CC해보는 게 자기 목표래요. 그죠? 학교 안에서 어쨌든 간 연애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나 CC가 돼보고 싶어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독립해보는 게 목표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성인이고 하니까 내 나름대로 부모님 간섭에서 좀 벗어나서 그죠? 내 나름대로의 생활을 꾸려보고 싶어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위는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내가 사회 경험도 해보고 또 용돈도 한번 벌어보고 이런 경험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위와 2위는 뭘까요? 그죠? 네, 2위는요.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다. 아무래도 대학생활 상대적으로 그 방학이 좀 길다 보니까 이 방학을 활용해서 좀 본격적인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한다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대학생 시절에 해외여행 해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1위, 대망의 1위입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2위부터 5위까지 해서 빠진 얘기가 있네? 네, 맞습니다. 장학금 한번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대학 신입생이 되어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해보면 나름대로 대학생으로서의 어떤 로망이라든가 이제 난 학생이긴 하지만 또 성인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르바이트, 독립, 기타 등등 이러한 활동들도 해보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장학금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내가 전공 공부 충실히 해서 공부 잘한 걸로 인정받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학금 받아보기가 1위입니다. 코로나 이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0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비슷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2위가 좀 빠졌죠. 상황적으로 보니까 이건 참 쉽지 않구나 라고 해서 2위가 빠졌고요. 1위는 똑같이 내가 장학금 받기 여전히 1위고요. 2위가 아르바이트 하기로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어쨌든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들 입장에서 하고 싶은 것들은 비슷하더라. 내가 나름대로 이제 성인이니까 어쨌든 내 용돈은 내가 벌어서 써봐야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독립하고도 좀 연결이 되겠죠.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래도 나 대학생이니까 아직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한번 받아보고 싶어 라는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학점을 잘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놀랍게도요. 이 이야기는요.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2000년대, 그 다음에 2010년대, 그리고 2020년에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만 10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봤더니만 물론 약간씩 수치가 좀 달라지기는 해요. 아무래도 오래전에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만 해도 물론 학점도 중요하지만 대인관계를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해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지금도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학업, 그죠? 학점 관리하는 것,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라는 이야기들은 틀림이 없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학생이다. 사실 보통 생각하면 대학생들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좀 자율이 많이 주어지니까 많이 노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생각해보면 어쨌든 간 본인 스스로가 학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학업을 충실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제로 그걸로 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학년이 올라가면 약간 달라져요. 실제로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혹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안에서도 뭐 장학금 얘기가 안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 내가 단순하게 학업을 열심히 하고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좀 더 나아가서
진로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아지고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취업 준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각 학년별로 각자가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어쨌든 학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라고 많은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다? 나 또한 어쨌든 기본적인 관리들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학점이라는 게 뭔가요? 라는 의미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학점이라는 건요, 한 학생이 학과 이수를 하는 계산하는 단위예요, 단위. 그래서 사실 학점이라는 거 우리가 1학점, 2학점, 3학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과목들이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어떤 과목 수업을 들으면 그 과목은 이수 단위가 3학점입니다. 뭐 이렇게 쌓여서 한 학기에 이만큼의 학점을 듣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라는 단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학점 너 얼마야? 학점이 몇이야? 학점 관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잘 이수해야 됩니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뭔가요? 사실은 평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학점들에 내가 열심히 이수를 했을 때 우리 교수님들께서 성적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적의 평균을 낸 평점, 그걸 우리는 학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평점이 맞아요. 평점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점이다 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학점이 중요한 건 왜 중요할까라고 보면 첫 번째는 이거죠. 우리의 본분은 학생,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이 생활 자체, 나의 본분을 충실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란 이야기예요. 실제로 취업을 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학점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에요.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학점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로 또 많은 학생들이 네, 맞습니다. 제가 학점이 좋진 않은데요. 사실 저는 대인관계는 되게 좋아요.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다양한 활동들 정말 많이 했고요. 대인관계 잘 쌓았고요. 성격 진짜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대인관계가 좋고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한 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죠?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다시 생각해보면 내 나름대로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들은 생각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 학생의 가장 기본이자 본분인 전공 공부, 학과 공부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다른 활동을 열심히 했다란 이야기는 어쩌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가장 기본인 본인의 본분보다 본인의 관심사라든가 그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열중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건 결국 나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의 본분인 학점 관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4.5 만점에 저는 4.3입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럴 수는 없고요. 모든 학생들이 다 저는 저희 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쨌든 대학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학과 공부에 임했구나 라는 부분들은 보여줘야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더욱더 가깝게 사실은 내가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도요,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소위 선발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뭐 복수 전공이라든가 교환학생을 간다든가 그리고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장학금 이런 것들도요.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회를 드립니다라고 할 수 없죠. 나름대로 선발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학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학점이 전부는 아니고요. 뭐든지 다 학점으로만 합니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학점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하고자 할 때, 내가 무언가 기회를 만들고자 할 때 좀 더 많은 기회들, 많은 혜택들을 얻을 수 있는 것, 학점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해야 하는 기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행인 건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이시란 이야기예요. 그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개 중에 지금 2학년 분들이 계시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2학년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나의 어떤 관리, 효율적인 관리들을 통해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학년보다는 조금 더 바빠질 수 있겠죠. 조금 더 바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점이라는 건 어쨌든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 개인의 어떤 기회들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뭐 진로가 100% 취업은 아닙니다. 뭐 창업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진학에서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취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학에 있어서도 학점은 중요하겠죠.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진로 목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많은 비율로 보자면 우리가 취업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취업을 또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업 시에요.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보통 뭐 우리가 인사 담당자 혹은 뭐 채용 담당자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자를 선발하고자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이 사람을 우리 해당 직무에 뽑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 해당 직무를 잘할 만한 사람, 그 일에서 성과를 낼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고자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만 잘하면 무조건 뽑을까요? 그건 아닐 거란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도 가만히 보면 뭐 이렇게 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해봐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만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학과에서 무조건 수석한 사람, 그죠? 자격증이 제일 많은 사람, 혹은 사회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 무조건 이런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취업이 되나? 의외로 그렇지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일을 잘하는 것 기본이기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흘리듯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2가지가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나머지 1가지는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들 때, 이 지원자 뽑아도 되겠다. 이 사람 함께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닌다는 이야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웬만하면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죠? 묵묵하게 본인의 책임을 다하면서 버텨낼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 회사의 분위기라든가 우리 회사에 이미 다니고 있는 기존의 직원들과 잘 조화를 이루고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만두지 않고 오래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어쨌든 그 본인의 실력들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우리 회사의 성과에 이바지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들은 원한다. 결국에 채용 기준이라는 건 크게 이 2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가지가 확신이 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일을 잘할 것 같아. 근데 웬만하면 그만두지 않고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나요? 일을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나름대로 대부분 우리가 전공을 살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공 공부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뭐 전공이랑 내가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가 학교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들, 실력들을 쌓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으면 이 사람 일 잘하겠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사람은 일을 잘할 것 같아. 뭔가 나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왠지 이 사람은 우리 회사랑 잘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참 어렵다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언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활동했던 것들, 나의 경험이나 경력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보다 학점이 일정 부분 그러한 것들을 내가 정말로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회사에 적응을 잘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학점을 보는 건 무조건 높아야 돼요. 학점 높은 사람 우리는 좋아요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학점이 제일 높은 사람을 뽑아요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기준이 회사마다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물론 요즘에는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혹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블라인드 채용이다 라고 해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펙을 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스펙을 보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는요, 학점도 안 중요하고요,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가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학점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예전에 종종 있었어요. 전공 과목은 학점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어려우니까. 경쟁이 너무 세요. 그럼 나 어떻게 해요? 어쨌든 최대한 교양 과목을 많이 들어서 교양 과목을 통해서 전체 평균 학점만 높여놔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종종 있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 평점도 중요하지만, 전체 학점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회사에서 하게 되는 업무랑 관련된 학점들, 관련된 전공 과목의 학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측면들은 공공기관들도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점이라는 게 사실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취업할 때 이 학점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라고 보면 이건 굉장히 아주 하나의 예시이기는 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학점이 높은 사람이 소위 대기업에 합격할 확률도 올라갔더라.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갔더라. 물론 이 회사들은 학점을 명확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 학점이 이렇게 높으니까 가산점 줘야지. 이 사람은 학점이 낮으니까 점수 깎아야지.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학점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해 놓고 보니까 실제로 학점이 높은 사람들의 합격률이 높더라라는 것들을 결과적으로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학점 자체를 가지고 저는요,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보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학점이 높은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고,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소위 정말로 내가 어떤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 100은 아닙니다. 100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간 그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오케이, 나 학점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전략을 잘 세워보겠어. 쉬운 과목들만 들어야지. 단순한 과목들만 들어야지. 소위 점수를 잘 주는 과목들만 들어야지. 그걸로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평가를 할 때요, 이런 측면들을 본다고 해요. 첫 번째로요, 전공 평점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전체 학점이 얼마입니까? 라는 것과 동시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양 과목들을 다 빼고 전공 과목들의 학점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회사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전공 과목들 중에서 어떤 수업을 들으셨나요?
그리고 그 각각의 학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곳도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공 평점, 그리고 전공 이수 비율.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내가 어쨌든 점수 잘 주는 것, 상대적으로 학점 받기 쉬운 과목들 위주로 들어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 전공에 있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측면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전공 심화를 듣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전공 심화를 듣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그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도 직무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전공이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공 심화 과정을 어느 정도나 이수하셨는지요. 라는 부분들을 그들이 보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뭐냐면 저학년 때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진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맞추어서 필요한 전공 과목들을 얼마나 집중해서 잘 관리하고 들었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요. 왜요? 실제로 그렇게 준비한 지원자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는 그런 사람 뽑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로 이런 관리들을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학생이에요. 만났던 학생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들었던 과목들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런데 저 이런 과목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습니다.로 정리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학점이 높은 과목들과 그 안에서 나의 관심도가 높은 과목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정리를 해 놓고 보니까 어쨌든간 나의 그 학점, 평점도 높고 관심도가 높은 과목들이 이렇게 제일 꼭대기에 빨간 네모로 한 3과목 정도가 정리가 되는데 실제로 요 해당 과목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 다음 페이지가 뭐냐면 요 과목들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 어떤 연구들을 수행했는가 하는 측면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한 프로젝트와 내가 수행한 연구는 뭐다? 네, 설계 직무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프로젝트더라.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실제로 관심 있는 거 다른 거 아니고요. 요런 측면입니다. 요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직무에 지원을 했고, 요 직무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더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아쉬움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 안에서 나름대로 내가 좀 성적이 낮은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이 친구가 졸업할 때까지 못 지운 거예요. 지우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이 지우거든요. 근데 지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우지 못한 과목은 사실은 못 지운 게 아니라 안 지운 거다. 왜? 필요 없으니까. 그거 지우고 재수강할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다른 공부에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다른 취업 준비에 더 집중했다라는 것들로 보여준다면 이 지원자는 실제로 다른 거 말고 요 직무에 진짜 관심이 많구나라는 게 오히려 증명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오히려 이렇게 성적이 낮은 과목들조차도 본인이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친구죠. 그래서 어쨌든간 나름대로 뭐 아쉬움도 남기는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이렇게 학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친구 학점이 뭐 4.5 만점에 4.4 이러지는 않아요. 그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사에서는 이 지원자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관리한다라는 건요. 물론 우리가 4.5 만점에 내가 4.5 맞고요. 4.5 만점에 저 4.2예요. 뭐 부끄럽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물론 좋지만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내가 학점이 3.8이고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학점이 4.2이고 여타 대외활동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어요. 학점을 관리한다는 건 무조건 높은 학점을 받읍시다. 우리가 과수석을 합시다. 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전략적으로 그 과목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학점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대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이 그림이 우리 이 대학 생활이 고등학교와 좀 다른 면을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학점, 그죠? 뭐 어학 능력, MT, 미팅, 이성친구, 선배, 기타 등등, 그죠? 너무너무 해야 할 게 많습니다. 내 머릿속에 오고 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무언가를 어떤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자율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내 선택 과목들이 있고 내 나름대로 진로 목표에 따라서, 그죠? 나름 진학 목표에 따라서 다른 과목들 수업을 듣고 다른 활동들을 하기는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큰 도움 주셨어요. 물론 우리 교수님들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아시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는 계시나 그것들을 고등학교 때만큼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고 알려주시고 하지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수강 신청을 하거나 생활관리를 하는 게 사실은 90% 이상이 어떤 나의 개인적인 몫이다. 나의 몫이다. 자율성에 맡긴다. 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누군가 전화하고, 그죠? 왜 안 왔니? 빨리 와라. 물론 전공에 따라서 이런 경우들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왜 안 왔니? 꼭 나와라. 다음번에 꼭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 때처럼 체크하고 하나하나 큰일 났어. 너 왜 안 왔어? 너 2번 빠졌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시지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내 스스로가 관리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관리하는 속에서 더 문제는 다양한 과제와 활동들. 교수님들께서는 항상 수업을 하시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제 하셔야 됩니다라고 과제를 내주시는데 그 과제의 양이 어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과목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8학점을 듣는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6과목 정도 되는데 이 6과목 중에서 5개가 예를 들어 과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제를 떠나서 해야 하는 다양한 활동들도 너무너무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관리해야 된다. 내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걸로 시험의 방식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땠어요?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있고요. 차례 전교생이 다 똑같은 과목을 똑같은 시간에 시험을 봐요. 자, 그런데 대학교는 어때요? 시험이요. 대부분 내 그 교과목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교수님은요, 이번 주에 시험 보는데 어떤 교수님은 다음 주에 시험을 보시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어때요? 일과가 다 끝나고 저녁 때 시험을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시험도요, 학과별로 분명히 똑같은 과목인 것 같은데, 전공 기초 같은 경우에 똑같은 과목인데 학과별로 다르게 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의 방식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부분 이제 수행평가 말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과 객관식이 적절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뭐가 더 많아요? 객관식이 더 많아요. 자, 그런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목이, 물론 이제 과목의 특성상 객관식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와, 범위도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주관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냥 주관식 아니죠. 주관식도 단답형 아니고 뭐예요? 네,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 대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라고 보니까 무언가 해야 할 것들의 종류들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알아서 스스로 정리하고 관리해야 되더라 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1학년 그 신입생분들이 제일 좀 힘들어하고 대학 생활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첫 학기에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우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과제가 심한 경우에 제가 만났던 친구가 과제가요, 이렇게 막 자기한테 막 몰려온대요.
몰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친구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들을 정리하고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라는 측면들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은 무조건 높은 학점이 아니라 내가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거죠. 졸업을 위한 필요 학점, 그죠? 최소의 학점들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요, 저 그런 친구도 본 적 있어요. 이게요, 해마다 바뀌기도 합니다.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입학해서 쭉 다니다가 졸업한 게 아니라 중간에 휴학을 좀 했어요. 몇 번 합니다. 그래서 총 휴학 기간이 2년이 됐어요. 이러면 실제로 내가 같이 졸업을 하는 소위 후배죠. 후배들과 나의 졸업 이수 학점, 필요 학점이 다르기도 해요.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친구가 사실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학점 때문에 저 이번 학기 졸업 못합니다 라고 한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죠,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에,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가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됐는데 졸업을 못했어요. 네, 이런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죠. 그때만 해도 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잘 관리하지 못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더 심하게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내가 학점 관리의 기본은 일단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내가 챙겨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별로 필수 이수 학점이라든가 졸업 요건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혹은 다중전공 아니면 전공 심화 기타 등등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의 이수학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부전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이게 복수전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가 전공 필수 과목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전공 선택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함께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학기에 18에서 20학점 정도 들으면 큰 무리 없이, 그죠? 총 학점은 채워집니다. 전체 졸업 학점, 최소 학점은 채워지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복수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학점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학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평균 내서 이렇게 가지만 많은 학점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졸업 논문이나 혹은 이제 전공에 따라 다르죠. 졸업 논문이나 졸업 작품 혹은 취업 준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학기를 최소 학점으로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내가 좀 저학년 때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 교양 과목이라든가 전공 기초 과목이 많은 학년에 좀 더 많은 학점을 들어둬야지, 그래서 이후에 여유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직전 학기의 학점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수 학점이 좀 늘어나요. 그래서 좀 더 내가 부지런히 내가 학점을 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학점 관리가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여러 혜택, 기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기회,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전공이 아니죠. 교양 필수라든가 아니면 졸업 이수 요건에 들어가는 그런 필수 과목들이 있죠. 뭐 비교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포인트를 채워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저학년 때 좀 해 놓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왜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공 심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 좀 더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미리미리 저학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겨 놓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내가 졸업 이수학점을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알아서 학교에서 학과에서 정확하게 안내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졸업 예정자 이수학점 확인 안내라고 해서 일단 학기 초에 미리 확인하게끔 해놓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기준들도 좀 미리미리 봐두시라는 거예요. 내가 저학년이지만 아직 나 졸업 예정자 아니지만
1학년, 2학년 때 대략적으로 봐놓으면 그만큼 3학년, 4학년 때 내가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졸업학점도요. 18학번과 19학번이 달라져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번별로 이게 다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졸업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학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 학번 따라서 나랑 같이 졸업하는 졸업 동기들 아니고 내 학번 따라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들어야 하는 기초 과목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측면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공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꼭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은 제2전공, 복수전공이라든가 부전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학번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부분들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그것들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실은 졸업이 이제 임박하면 그때에서는 뭐 과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도 알려주시기도 해요. 챙겨주시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럴 때는 급하죠. 내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때 챙기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공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학점의 구조를 보면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은요. A, B, C, D, F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아시죠? 그리고 학교별로 A가 3단계로 나눠진 경우도 있고 2단계까지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A 플러스, A 제로까지만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학교마다 다른데 어쨌든 간 보시면 아실 겁니다. F는 과락인 거. 그죠? N은 무조건 과락인 거 잘 아실 거고요. 그 안에서 사실은 D를 맞았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D를 맞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교수님께 교수님 차라리 저에게 F를 주십시오. 제가 재수강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D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는 웬만하면 C는 만들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학점 관리를 한다라는 건 내가 모두 다 A를 맞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B 이상은 맞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거예요. 대학들이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습 등의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평가라고 해서 A를 주는 인원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꼭 C 줘야 됩니다. D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A의 인원은 정해져 있다는 것. 그죠?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학교마다 비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30% 이상 그 수업을 듣는 사람의 30% 이상은 못 줍니다. B는 한 50%까지만 줄 수 있어요. C는 뭐 예를 들어 한 20% 줄 수 있습니다. 혹은 15%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D는 무조건 5% 이상은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건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들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서 6개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6개 정도면 열심히 했지 생각할 수 있지만 나랑 같이 수업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8개, 9개만큼 열심히 했다면 나는 C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어떤 취업 경쟁력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학점의 비율을 좀 많이 높여주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학교의 학점은 상대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사실 그렇죠. 뭐 점수는 점수대로 있고 등급이 있죠. 등급은 상대평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퍼센테이지가 있다라는 측면들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이렇게 교과목 수업을 하면 점수를 매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이 학생이 나름 열심히 한 거 알아요. 열심히 한 건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50명 중에서 어쨌든 간에 내가 5명 정도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상대적으로 안타까운 경우들이 생기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했는데요. 네,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인지하시면서 그렇다면 학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걸 관리해야 될까? 첫 번째 출석, 그리고 두 번째 과제, 세 번째로 시험. 대부분의 이제 이거 과목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교수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과목들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학점을 줍니다. 그래서 출석률이 뭐 예를 들어서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출석률 30%입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 20%입니다. 시험이 50%인데 그 중에서도 중간고사 20%, 뭐 기말고사 30%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 어떻게 성적을 주는지 학기 초에 교수님들께서 안내를 해주세요. 과목 안내에서 안내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엔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 물론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중간고사 안 보고 과제로 대체하고 기말만 봅니다.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모두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과정들 속에서 아시겠지만 아실 거예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수님들도 사실은 고민이 굉장히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성적 산출이라는 건 교수님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비중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 마음은 모든 학생들에게 A를 주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의 시험이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답이요. 아, 요거 A야. 요거 B야. 라고 딱 잘라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0명 중에서 A는 3명까지밖에 못 주고 B를 내가 4명을 줄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A하고 B를 보니까 한 5명 정도는 교재에 굉장히 충실해서 답을 너무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럼 그 중에서 누구를 A를 줘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교수님들께서는 본인이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거다 보니까 교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것들에 좀 더 충실해서 답변을 쓴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상대적인 비중을 봤을 때 어쨌든 간 성적을 산출할 때 교수님의 말씀이 비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실제 수업 시간 중에 교수님들께서 주신 배포 자료들 그게 그 다음 비중이고 전공 교재가 마지막 비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이거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참여도 높은 사람들 눈 반짝반짝이면서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질문 열심히 하고 뭔가 질문하면 답변 열심히 하고 한 학생들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더라. 왜? 어쨌든 간 뭐 참여도라는 게 점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그러한 측면들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열심히 했는지 그죠? 소위 다른 사람들이 필기해 놓은 거 복사해서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내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주의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성적을 매기고 나면요.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의를 신청해도요. 교수님이요. 참 움직이시기가 힘들어요. 왜요? 내 점수를 올려주면 그 비율 때문에 다른 사람 누군가의 성적을 낮춰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고민이 되다 보니 사실은 이의 신청할 때 태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내가 이 점수에 대해서 이의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교수님들의 마음은 나의 점수를 깎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다 라는 측면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관리를 해볼게요. 자, 출석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에 얼마나 충실하게 참여를 했고 내가 집중해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가라는 기본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 혼자 공부해서 도서관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만 잘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참여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출석률도 점수에 들어간다. 그리고 아시죠? 결석 3번 이상이면 무조건 F. 그 과목은 패스하지 못하는 걸로 결론이 그냥 저절로
그거는 교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절로 결론이 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출결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몸이 안 좋아. 그러면 뭐 조퇴를 하거나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혹은 도저히 필지 못할 상황 때문에 출석을 못할 때에는 미리 연락드리는 것. 그 정도의 예의, 어떤 성의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에 교수님들께서요, 뭐 점수를 올려주실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필지 못할 상황 때문에 결석이 2번 있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점수를 올려주실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수님들도요, 그게 미리 연락이 되었고 내가 납득할 만한 일이면 그래도 감안은 해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꼭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과제 또한 이 수업에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충실하게 참여를 했는가 라는 부분이라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과제는 그때그때 미리미리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이 부분 또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시험 기간에요, 닥쳐서 여러 가지 과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과목 수업 듣는데 5개 과제 있어요.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밀리지 않고 그때그때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과제는요, 팀이 같이 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개별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팀 과제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요. 왠지 이거 뭐 나의 협조성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대인관계도 보여주는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이것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과제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의 점수니까, 정말 순수하게 나의 책임이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결국 이 2가지 모두 다 나의 학점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모두 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제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험 관리를 하는 상황들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많은 범위들을 내가 공부해 본 경험들이 있어서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생각보다 이 대학 교재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에 따라서 심한 경우는 저도 겪어봤습니다. 네, 그냥 한 권이 통째로 시험 범위예요. 어떡해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고 공부할 양이 아주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것, 아까 제가 교수님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필기를 정확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점이 좋은 분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일단 필기 하고 나서 그걸 통한 복습, 이것들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교수님들의 특성을 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시험 문제들을 내실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채점들을 해 나가실지 라는 부분들이 교수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학년 때 좀 파악을 해 놓는 것이 실제 전공 심화 과정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전공 필수라든가 전공 선택 과목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좋은 학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술형, 그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길게 답변을 쓰고 그 안에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명확한 논조를 가지고 답변하는 연습들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가시는데, 사실은 학점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야? 라고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전공 공부 별로 재미없어요. 공부할 거 너무 많아요. 공부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답변들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하는 거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대학 가서 이 변한 어떤 공부 방식이라든가 나름대로 생활을 관리하는 방식에 제가 적응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뭔가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요. 실제로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의 의견이나 나의 목표라기보다는 점수 맞춰서 왔어요. 그냥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추천해 주셔서 왔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학점과도 실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그 어떤 진로 목표들을 좀 설정하고 명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어떤 목표는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목표는 이렇습니다. 자, 중요한 거 아시죠? 목표입니다. 목표는 이 정도 설정을 해 놓는다라고 하면 나는 4.0이 목표야. 물론 이제 개인 목표는 그럴 수 있어요. 개인 목표는 그렇지만 이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 놨을 때 나름대로 어떤 진로 목표가 잡혔을 때 크게 무리 없더라. 크게 이 학점이 방해가 되지 않더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점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내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관리해야 될까는 각자 교과목 이수체계도 보시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학년별로 준비해야 되는 건 물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게 기본이기는 하나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점 취득이 좀 용이한 편이죠. 아무래도 교양 과목이라든가 기초 과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학점을 내가 취득하기 좀 용이한 편이니 이때의 어떤 생활 관리라든가 시간 관리 이러한 부분들을 좀 몸에 익혀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다양한 선배나 동기들을 사귀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교수님 특성 파악도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들이 사실은 물론 내가 경험을 통해서도 쌓을 수 있지만 1학년 때는 사실 전공 교수님 많이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선배들의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한다면 2학년 때에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특징을 이때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공 심화나 부전공, 복수전공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해서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가 2학년.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는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내가 정확하게 관리해야 되는 과목들이 생기죠. 그리고 과목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습관들을 가질 필요가 있고 거기에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사실 이런 거예요. 비슷한 진로 목표를 가진 학생들하고 이때쯤 되면 슬슬 보이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스터디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많은 분량의 양들을 서로 좀 나누어서 서로 우리가 상호 보완한다든가 어떤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 저는 좀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4학년 때에는 1학기까지는 어느 정도 학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계절학기라든가 재수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2학기 때는 굳이 학점 관리를 2학기 때까지 끌고 가지 않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학기에는 사실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내 진로 목표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점 관리를 1학기까지 마무리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1, 2, 3학년을 쭉 지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학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재수강이나 계절학기 이런 것들 관리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아시죠? 무조건 재수강, 계절학기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계절학기는 내 맘대로 열리지 않아요. 개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수강 또한 사실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수강도 있고 계절학기도 있고 나 괜찮아가 아니라 계절학기는 사실은 내가 학점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미리 꾸준하게 내가 학점들을 채워놓는 것 이란 개념으로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가 포인트도 꾸준히 관리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 저학년 때 좀 많이 제대로 관리해 놓는 것들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 기본적으로 나름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미 이 어플 정도는 깔고 계실 겁니다. 에타라고 이야기하죠. 에브리타임 정도는 깔고 관리를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건 개인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요 손으로 쓰는 게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플래너 활용하시거나 다이어리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혹은 저는 뭐 가져다니는 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스케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이 있습니다. 이거 예시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플들, 앱을 사용을 하셔서 내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생활과 시간을 관리하는 습관을 통해서 학점까지도 관리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대학생활 좀 더 알차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